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서핑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요. 저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는 그걸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미카엘라 존스는 말려드는 배럴 안쪽에서 놀라운 이미지를 포착하는 열정적 빅웨이브 서퍼로 인도네시아 서핑 사고로 44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겸손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사진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슬퍼하는 아버지는 미카엘라의 놀라운 서핑 사진을 떠올리며 말했다. 하와이 출신의 프로서퍼 존스는 배럴 깊숙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보드 위에 쪼그려 앉아 파도가 곡선을 그리며 그를 감싸 터널을 이루는 모습이 선명히 담긴 대담한 작업 결과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중에는 파도 터널 너머로 보이는 눈부신 일출과 일몰도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동료 서핑 사진 작가 오디 우드워스는 미카엘라 존스의 사진이 놀랍다고 말하며 특히 한 장의 사진을 자신이 본 최고의 서핑 사진이라고 꼽았습니다. 서퍼스 저널 표지에 실린 그 멋진 사진은 미카엘라 존스가 반짝이는 청록색 배럴 안에 들어가 왼팔을 벽 쪽으로 뻗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벽에는 쏟아지는 아침 햇살과 존스 자신의 실루엣이 모두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핑 점수로 10점, 사진 기술로도 10점, 그리고 컨셉트로도 10점입니다. 라고 우드워스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연코 역대 최고의 사진입니다. 존스는 카일로아에서 자라며 어릴 적부터 서핑에 열정을 키웠습니다. 오아후 동쪽 해안에서요. 그는 7, 8살쯤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10대 초반부터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했어요. 그는 12살 이하 남자부에서 2번 전국 타이틀을 차지하며 뛰어난 서퍼가 될 재능을 보였습니다. 성인이 된 뒤 미카엘라 존스는 프로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폰서십을 받아 파도를 쫓고 타히티, 피지, 남아프리카,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은 이국적인 서핑 명소를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핑 잡지들이 그의 활약을 다뤘고 그는 거센 파도에 도전하며 대담한 공중 기술을 펼쳤습니다. 유명 서핑 브랜드들이 그의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미카엘라 존스는 거대한 파도를 타는 것 이상의 꿈을 꿨습니다. 그는 자신이 길들이려 했던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서핑보드에 카메라를 달아 1인칭 시점으로 서핑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고프로 카메라가 발명된 후 미카엘라는 그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여러 대의 고정된 고프로를 사용해 몰입감 있는 360도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존스의 카메라 기술과 창의성은 서퍼로서의 그의 대담함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핑 사진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파도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갈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혁신적이긴 했지만 이런 대담한 접근 방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미카엘라 존스는 파도에 휩쓸려 거의 익사할 뻔한 트라우마를 몸 밖에서 자신을 보는 현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하늘을 날며 아래 바다에 몸이 떠 있는 걸 봤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들이 아빠 집에 와요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존스는 어떻게든 의식을 되찾았고 파도에 의해 암초로 밀려왔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들을 겪고도 미카엘라 존스는 거대한 파도의 유혹과 그 안에서 기록할 기회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병과 같다고 미카엘라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조사한 곳에 도착해 파도와 바람이 완벽할 때 아무도 없는 완벽한 파도를 향해 라인업으로 나가려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내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이야. 2014년 서퍼스 저널에 실린 프로필에서 미카엘라 존스는 완벽한 파도를 찾아 짜릿한 여행을 떠나는 모험심 강한 서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와이의 집을 떠나 파푸아뉴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아조레스 제도로 여행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서핑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수마트라에서 여러 번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강한 파도에서 능숙하게 탄 그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서 선구적인 프리서퍼 중 한 명이었던 존스 씨는 최고의 파도를 찾아 전 세계를 누비며 멋진 사진과 영상을 남기려 폭풍을 쫓는 열정적인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탁월한 1인칭 시점 영상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영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시청자들이 그와 함께 파도 속을 질주하는 짜릿한 아드레날린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미카엘라 존스는 궁극의 파도를 찾아 2023년 7월 멘타와이 제도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쪽 해안에 위치한 멘타와이 제도는 파도를 받아들이기에 이상적인 위치 덕분에 완벽한 서핑 조건을 만들어내며 서퍼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 섬들은 인도양의 스웰 코리도르, 즉 수마트라와 호주 사이에 위치해 인도양 주요 파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 파도들은 육지에 막힘없이 수천 마일을 이동해 멘타와이 제도에 도달하며 거대한 크기와 힘을 갖췄습니다. 이 파도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한 섬들에 부딪히면 파도는 뚜렷한 피크와 채널로 집중되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배럴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라이플스와 랜스라이드 등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400M 이상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섬들이 제공하는 보호 덕분에 파도는 비교적 바람에 노출되지 않아 파도의 표면이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정글 배경과 해양 생명 가득한 산호초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열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예전엔 이 외딴 서핑 유토피아 접근이 제한됐지만 서핑 전세선 증가로 비밀이던 파도가 새 세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모험을 찾는 빅웨이브 서퍼들에게 멘타와이 제도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계획은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섬에 머물면서 잊지 못할 서핑 모험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운명적인 주말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근처 리조트의 주인이자 존스 씨를 도왔던 이마르 아벨레라의 말에 따르면 미카엘라는 그의 조카와 다른 서퍼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 세트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인상적인 8피트 높이의 파도가 나타났고 존스는 놀라운 지식과 인내심을 보여주며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파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일요일에 리조트는 만원이었기 때문에 아벨레라 씨는 이전과 달리 존스 씨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카엘라 존스가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동맥을 자른 것 같아요 라고 물속의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있던 4명이 그를 도왔지만 그는 혼자서 2번 더 파도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보드에 리쉬를 풀었고 결국 파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보드와 보트를 이용해 존스 씨는 해변으로 옮겨졌고 아벨레라 씨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속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고난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들었습니다. 서핑보드 핀에 의한 치명상은 드물지 않지만 존스 씨는 더 강한 턴을 위해 일부러 핀을 날카롭게 유지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엄청난 물의 힘과 결합되면 핀은 서퍼의 팔다리를 쉽게 베일 수 있습니다. 아벨레라 씨는 그가 그걸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파도가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게 파도를 타고 배럴 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넘어지며 핀이 주요 동맥을 베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카엘라 존스가 파도에서 넘어진 뒤 련도날처럼 날카로운 서핑보드 핀이 대퇴 동맥을 베었습니다. 이 동맥은 하체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즉시 그의 상처에서 피가 주변 바닷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구급차를 타고 약 10km 떨어진 작은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심각한 출혈 때문에 미카엘라는 거의 숨을 쉬지 못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핑보드 끈과 나무 조각으로 만든 지혈대가 그의 다리에 난 거의 10cm 깊이의 상처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그를 살리려 애썼다고 아벨레라 씨가 말했습니다. 오리건 건강과학대학교 의과대학교 외과 교수이자 외상의료 책임자인 마틴 슈라이버 박사에 따르면 대퇴동맥은 다리에 중요한 혈액 공급을 담당하며 만약 대퇴동맥이 절단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빠르고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해부에 위치한 총대퇴동맥의 특성상 전통적인 지혈대는 출혈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슈라이버 박사는 이러한 부상 관리에는 강한 압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퍼들은 핀이 너무 날카로우면 사포로 가장자리를 무디게 해 부상 위험을 줄이도록 자주 권장받습니다. 이 예방 조치는 서퍼들의 안전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소 공급, 흉부 압박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카엘라 존스는 2023년 7월 9일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일라 애시트는 존스 씨의 조카로 그와 외딴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이 자신들이 서핑한 곳 중 가장 힘든 곳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케일라가 진심으로 도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비극적인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마이카엘라 존스는 마지막 게시물 중 하나에서 파도의 벽에 둘러싸여 서핑보드 위에 선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이제 살아갈 시간이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 외에는 서핑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카엘라 존스의 죽음은 서핑 커뮤니티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의 예술적이고 짜릿한 시점 영상들은 마땅한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고프로와 협업하기 전에 10년 넘게 갈고 닦은 그의 작품들은 그가 사랑한 스포츠에 대한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핑계는 서핑 영상 예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위대한 재능과 모험심을 가진 인물을 애도했습니다. 미카엘라 존스는 아내 엠마,
딸 벨라와 바이올렛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며 가족은 발리와 하와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누나, 남동생 2명을 남기고 떠났고 어머니 바이올렛은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미카엘라의 서핑 사진 업적과 그녀가 앞으로도 여러 세대의 서퍼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줄 것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